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종목들에 대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01% 하락한 3,47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상승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 성분 지수 홍콩 시장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5년까지 고점 대비 7에서 1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가 연례 기술 컨퍼런스 앞사라 컨퍼런스 2025에서 최신 인공지능 기술 혁신 성과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분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 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특징주까지 점검해 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나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오전에 좀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시장 오후에 다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돌리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 현재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가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했던 가운데 일단은 거래대금이 10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2조 위안을 상회하는 등 증시가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한 지수죠. 과창판 지수가 2%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홍콩 역시도 테크주들의 강세 힘입어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 시각 현재는 역시나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중국의 본토 지수고요. 항생 역시도 0.01%대 소폭의 하락세 보합권에서 방향을 찾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급등세를 타다 못해 천장을 뚫을 기세를 보여주는 중국의 테크주들 중에서 차이나는 종목이죠. 알리바바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알리바바가요, 일단 어제 종가 기준 4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총 4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AI 투자 계획 발표, 그리고 캐시우드의 투자, 엔비디아 협력, 그리고 앞사라 개최입니다. 알리바바의 주가 추이를 보면요, 정말 급등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9% 넘게 오르면서 다시금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좌측에 보이는 건 ADR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주가인데요. ADR 말고 항생에서는 더욱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승의 배경으로는요, 헤드라인에서 살펴본 내일까지 열리는 앞사라 컨퍼런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협력, 그리고 투자 이슈인데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알리바바가 미국의 엔비디아와 투자 협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항저우 윈치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한 가운데 알리바바가요, 미국의 엔비디아랑 피지컬 AI 협력을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기존 알리클라우드 AI 플랫폼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번 협력을 통해서 협력 분야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에 좀 국한이 됐다면 이번 협력을 통해서는 로봇 같은 피지컬 AI 쪽으로 확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돈나무 언니죠. 캐시우드의 알리바바 매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4년 만에 알리바바 주식을 다시금 매입한 건데요. 규모는 1,63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는 227억 원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캐시우드의 이번 알리바바 주식 매수를 사실상 중국 빅테크에 대한 다시금 투자 계획으로 재진입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모멘텀은요, 알리바바 측의 투자 확대입니다. 사실 알리바바는 이미 상반기에 74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기존 3,800억 위안보다 더 증액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계획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추가로 더 투자할 거라고 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리바바의 모멘텀 잘 알아봤고요. 급등의 급등을 이어가는 알리바바, 앞으로 차이나는 종목에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차이나는 종목으로는요. 다음 종목은 바로 샤오펑입니다. 샤오펑이 어제 기준으로 약 1억 달러 규모의 ABS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달은
운영 자본을 보강하고 또 리스 사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고요. 최근 3년 내 움직임을 보시면 다시금 전고점에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이나는 종목은 바로 바이두입니다. 바이두가 두바이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관련 허가를 50개가량 취득했습니다. 8월부터 바이두의 아폴로고는 이미 지정 구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허가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완전 무인 차량을 더 1,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추가적인 투자 계획까지 밝혔고요. 최근 1년 내 움직임을 보면요. 1년 내 고점에는 열심히 다가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는 2%대 강세를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 오전 시황 그리고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중국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자세하게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본토는 약보합이고 홍콩은 다시 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돌려세우는 모습인데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알리바바부터 봐야겠죠. 네. 이제 어제 장에서 알리바바가 10% 이상 급등을 했고 2021년 이후 거의 2021년 이후 네.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던데 네. 알리바바가 오늘도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컨퍼런스 개최와 함께 좀 많이 상승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나 특히나 바이두, 그다음에 텐센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벳이라고 불리는 이 BAT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8월 달부터 9월 달 가까이에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기준으로 52%가량 상승하게 되었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지금 현재 1.26% 정도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좀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중국의 빅테크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만큼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중국의 이런 빅테크, 특히나 알리바바를 포함한 그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내에서 가장 크게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투자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만큼 알리바바에 대한 모멘텀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하영 캐스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캐시우드,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이런 그렇죠. 헤지펀드들이 지금 현재 중국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있는 결국에는 이제 AI 기업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조금 더 하면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결국에는 9월 FOMC 이후로 이제 US에서 non-US로 흘러가는 자금 자체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 안 그래도 AI 종목들에 대한 거품 논란이 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로 인한 중국 AI 기업들의 수혜로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AI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에서는 신기술 혹은 신규 투자 이거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무감각해졌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AI 종목들이 한없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에너지 업종들도 미국 쪽에서도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자체가 조금 더 이동한다라는 글로벌 리밸런싱이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이런 중국에 있는 빅테크 업종으로부터 자금 자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봐도 바닥권에서 계속 좀 머물렀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 네. 모멘텀을 좀 탄 것 같은데 지금 관심 있어 하신 투자자분들도 지금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실까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그래요? 드는 이유가요. 예. 지금 우리가 이 홍콩 증시, 특히나 이 중국 증시를 바라봤었을 때 그간 우리가 지난 3년 정도 기준을 봤었을 때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직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가장 저가 매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지만 그분들조차 지금 현재 이렇게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2020년도 기준에 있는 시가도 지금 현재 알리바바가 현재 지금 와 있지 못한 상태고요. 네. 이제 지금 올라와가지고 2020년도 시가에 비해서 약간 한 5% 내지 7% 정도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부터 2020년도를 조금 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리바바 최근에 관심 많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알리바바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최근에 긍정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재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인 네. 회장이 복귀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 오늘 컨퍼런스 개최와 함께도 돈나무 언니도 네. 매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만큼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알리바바 연설회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샤오미도 오늘 관련한 발표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 샤오미 레이쥔 회장이 이제 뭐 포스터를 하나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던데 네. 거의 무슨 홍콩 영화 그런 스타일로 뭐 네. 자동차 칩 개발에 모든 자산을 걸었다. 좀 네. 이렇게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네. 샤오미도 함께 살펴볼까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회장에 대한 이제 포스터를 조금 더 뭐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네. 포스터가 상대적으로 볼 좀 수 있을까요?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요거를 제 개인 이제 카카오톡 계정에서 좀 네네.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표현 자체가 이제 어떤 거를 좀 의미하냐면은 그래서 홍콩 네. 배우 같으세요. 살짝 이게 좀 잘생기신 것 같은데. 중국스러운 이제 포스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네. 이 레이진 회장이 이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때까지 샤오미가 2010년도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이걸 이제 샤오미에 대해서 애플을 쫓아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레이진 회장이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네. 두 아이를 대학을 보내는 심정으로 지금 굉장히 그래요? 진지하다라는 식의 진지해 보이시네요. 그쵸, 이야기를 네. 하면서 이번에 그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관련돼서 원래 16 시리즈를 내야 됩니다. 넘버상으로는. 근데 이제 이번에 아이폰 17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먹히면서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돼서 이제 애플에 대항할 만한 본인만의 샤오미 핸드폰을 이번에 16을 건너뛰고 17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시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좀 재미있는 이제 기사 하나를 제가 좀 공유를 하자면은 네. 지금 이제 샤오미 관련돼서 이번에 17 프로 버전 자체가 지금 이번에 공식적인 모델 자체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애플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좀 비슷해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은 이 백라이트의 왕이라고 해서 백라이트의 그쵸. 왕. 기존의 이 샤오미 그 기존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애플의 그 감성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애플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에 비해서 카메라 화질이 잘 나온다라는 식의 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식 자체가 박혀 있다 보니까 예.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이번 17 시리즈에 카메라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기존의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메라 기능을 살리기보다는 다른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플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가성비적인 그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카메라 기능을 조금 더 많이 살린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 이제 프로 버전을 토대로 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좀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영광이 DSLR 제대로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측정할지는 이제 오늘 이제 7시에 예. 공개가 되겠지만 만약에 애플과 똑같은 가격으로 혹은 애플과 굉장히 비슷한 모델 형식으로 진검승부를 하겠다라는 식의 레이젠 회장의 이야기를 봤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비슷한 가격을 측정했었을 때 징둥닷컴에서 30분 동안 애플은 500만 대가 사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상회하게 된다라면은 샤오미 쇼크가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석 파트너께서는 원래도 샤오미를 네. 굉장히 좀 사랑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까지 포함해서 중국을 이제 일선 도시를 다 돌면서 항상 선전 돌았을 때, 다녀오셨죠? 그쵸. 선전이라든지 이제 베이징이라든지 이제 상해, 광저우 전부 다 돌면서 제가 항상 봤던 것이 샤오미 매장을 항상 봤습니다. 저도 샤오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샤오미 매장을 한번 돌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더 많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애플 매장들도 사람이 많았었지만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고요. 반대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고요. 스마트폰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이 샤오미, 그다음에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이 비보라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관련돼서 보통 화웨이랑 이 비보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핸드폰이다라고 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 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핸드폰을 사지 않고 오히려 젊은 세대층들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또는 애플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게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의 시장의 밈이라고 하면은 그 젊은 세대들이 샤오미를 쓰는 게 힙하다. 그래요? 라는 식의 애플보다? 그쵸. 예.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애플은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또 애플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관련해서 이번에 17 시리즈를 공개했었을 때 저도 물론 AI 글래스를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만큼 샤오미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주가 흐름도 1.67% 정도 가까이 그러네요. 상승한 흐름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그리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샤오미까지 긍정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오늘 있을 발표회와 함께 네. 샤오미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홍콩 시장에서는 금속 관련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금속 관련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금속 관련 업종들은 사실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만국국제황금. 네. 그렇죠. 그런 종목 코드 하나랑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금 광업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 가격의 상승 속도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의 여파로 상승한다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금 광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코드명으로는 이제 상해랑 그리고 홍콩 동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명 02899 이 자금 광업을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를 달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차트가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도 이런 과당 경쟁, 7월 달부터 시작됐던 이제 리튬 배터리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철강석 그리고 구리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과잉 공급에 대했던 거를 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마진을 조금 더 늘어나면서 그거 여파로 이제 지금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주식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게 중국의 대표적인 철강과 그리고 금속 이 금 관련된 종목은요. 자금광업, 그다음에 만국국제광업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 조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 관련주, 금속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홍콩 시장 내에서 종목들 함께 만국 황금 집단으로도 불리기도 네. 하던데 함께 체크해봤고요. 또 알리바바, 샤오미 빅 이벤트와 함께 또 주가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홍콩 시장 분위기 봤는데 심천이 또 3,200선을 또 3년 만에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본토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기업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최근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기업들 올라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제약주와 관련해서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다취신 에너지입니다. 이 산시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다결정 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상반기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요. 6월 말 기준으로 동사의 자금 비축 잔액이 약 121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동사가 산업 경기 사이클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업계 내에서 반과당 경쟁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1%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산시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바이리텐헝 제약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동사는 EGFR과 허스리 암세포 표적을 동시에 겨냥하는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외에서 또 여러 임상을 진행 중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신치마이크로입니다. 이 상하이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동사는 중국산 마이크로나노 다이렉트 라이팅 리소그래피 장비의 선두 기업으로 이 다운스트림 분야로는 주로 PCB 그리고 반도체 산업군이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최근 몇 년간 이 회사의 제품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2%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 카이위안증권에서는 천사력 제약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최근에 천사력 제약은 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 중인 바이오 신약과 관련해서 신규 적응증에 대해서 공시를 내놨는데요. 이를 급성 허혈성 뇌졸중의 혈전 용해 치료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리포트에서는 이 적응증이 승인을 받을 경우에 동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주가도 살펴보시면 현재는 강보합권 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중국 종목 리포트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본토 시장 분위기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수, 종합지수는 보합권인 가운데 여전히 반도체, AI, 로봇 이런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또 심천 창업한 지수가 3,200선을 또 3년 만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제 과창판 지수도 거의 뭐 장중에 5%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
저번에 별명을 하나 지어줬지 않습니까? 네, 기미테크형. 라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테크 관련돼서는 네. 여전히 되게 상승세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이 결국에는 저는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 결핍의 역설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기술적인 제재를 계속적으로 받았던 것만큼 그거를 조금 더 확충시키고자 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은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원래는 중국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반도체 부품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조금 더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심천 관련돼서 이 게임 업종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세가 좀 되는 모습이 좀 네. 보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 375 관련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코드명으로는 0025 5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네디즈라는 네디즈 기업도 대표 있지 종목이죠. 않습니까? 네. 네디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조금 더 주가가 약세긴 한데 요 관련된 업종들도 이제 지금 상승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업종들 기준으로 오늘도 역시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이강 같은 경우에는 688 코드로 가졌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 투자가 좀 불가능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중국 내에서 상해 종합 지수가 아니라 보통에는 지금 현재 심천 내에서도 과창판 위주로 좀 시장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쵸. 이 과창판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들이 투자하기가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을 여러분들 조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 캠브리콘 관련된 종목이고요. 코드명으로 못 사잖아요. 예. 코드명으로는 이제 688256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안 그래도 인사이트 관련돼서도 이 관련된 반도체 밸류 체인들을 좀 정리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이강 종목 같은 경우에는 2.97%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진 마이닝 자금 광업이라고 불렸던 기업이고요. 항생과 그 홍콩 시장과 그다음에 상해 본토 시장 이렇게 두 개 다 상장이 되어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를 달리면서 상승하는 모멘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나 본토 시장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금속 관련주들 그리고 일부 제약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약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항서제약이 또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토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항서제약과 함께 제약주들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그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오 관련된 밸류체인 단에서 제일 밑단에 있는 이 마지막에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항소제약과 같이 봐야 되는 게 지금 시장 내에서는 이 CLTL과 똑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 AH 프리미엄 A주와 H주 관련된 프리미엄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것은 이 본토 시장이 조금 더 시가총액이 높고 조금 더 종목들이 무거운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 본토랑 그다음에 홍콩 시장 동시 상장하는 기업들 상에서는 홍콩으로 자금 자체가 많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지표로 우리가 참고하고자 이 항서제약 그다음에 CLTL을 좀 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큰 IPO가 이 CLTL 항서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홍콩 시장에. 그렇죠. 예. 그럼 홍콩 시장에 대한 자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는 소리는 이 CLTL과 항서제약이 상승한다는 말과 되게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자금 자체가 어떻게 유치되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국내 시장처럼 매일매일 데일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서 항서제약과 이 CLTL을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상장한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주가 자체가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항서제약이 어떠한 뭐 이슈를 토대로 해서 시장에 대한 발표를 놨던 것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거와 다르게 다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지금도 굉장히 박스권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고가를 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CLTL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CLTL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CLTL 네.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네. 차트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뜻은 이 두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결국에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같이 그 밸류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LTL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최근에 중국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네. 것 같아요. 채팅
채팅창에서도 또 이태성 님이 중국이 잘 따라붙긴 하네 이렇게 또 멘트를 주셨는데 정말 네. 중국 기업들 또 외국인들의 글로벌 자금도 계속해서 속속들이 유입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토 시장 내에서 화홍 반도체도 네.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화홍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자,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또 한 번 더 고가권을 달리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오늘 인사이트 준비한 것 중에 이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자 또 이제 밸류체인에 감사합니다. 대해서 예. 제가 팹리스라든지 그다음에 파운드리라든지 장비 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네. 화홍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심천에서 그리고 본토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계속 쳐다만 네. 보고 있어야 되고 688 코드네 또 300 코드네 하면서 맞아요. 종목들을 계속 패싱하기 마련인데 네. 화학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이 자국산 반도체 시장에 대한 70% 국산화를 위한 목표로서 그런 정책적인 수단의 일환이다라고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학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잠시 후에 이따 인사이트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중국 내 잘 나가는 이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뭔가 좀 살 틈을 잘 안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밀릴 때 사야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 중국 내 기업들 정리를 쫙 해드릴 테니까요. 그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국내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분위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조금씩 좀 밀리고 있는 우리 국내 시장인데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간밤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대 조금 더 낙폭이 큰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3,470선 공방에 나서면서 현재는 보합권까지 그래도 상승폭을 좀 줄여줬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개인 홀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던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4%대 상승 전환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85,7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8%대 약세로 35만 5천 원대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볼 부분은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면서 어제도 6%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106만 원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 현재는 1,400원대를 좀 상회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장에서 반도체주가 약세입니다. AI주 거품론이 좀 돌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약세를 보이다가 삼성전자만 조금 상승 전환을 해줬고요. 하락 위주로 좀 볼까요? 하락세로 현재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해군이 HJ중공업 실사를 한다는 소식에 기자재 그리고 조선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조선주보다는 기자재단에 조금 더 비중이 실리고 그리고 또 매수세까지 좀 실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중공업 1%대 소폭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CNBC의 표현을 빌려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가요. 아시아 증시가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은 일본 증시는 오늘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전장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가요. 장중 45,824선을 터치하긴 했지만 오늘 일중 움직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오전장 대형주들의 혼조세에 하락불을 켰다 상승불을 켰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할지는 오후장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에 앞서서 일본 방문을 타진할 거란 소식이 나왔으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만 증시 역시도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TSMC 가격 인상설과 관련해서 일단 회사 측에서는 소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확인을 해라 라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요. 이런 입장을 발표하면서 TSMC가 1%대 약세, 사실 주식의 고평가 여부 그리고 AI 거품론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가권 지수도 현재는 빨간불 켜긴 했지만 좀 움직임이 둔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오늘은 아시아 증시는 아니지만 사우디 증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밤 사우디 증시가 5%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증시가요, 이런 급등의 배경으로는 외국인의 지분 제한 완화 가능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인데요.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은행 지수가 간밤 9%대 급등, 이는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우디 증시까지 아시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사우디 증시까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시아 증시, 사우디 증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국내에서 나온 중국 기업 리포트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파트너님께서 이 중국 종목 중에 이 외국인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ETF를 추천한 리포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네. 이 신영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올해 중국 증시의 상승 랠리와 관련해서 먼저 2015년의 중국 증시 상황을 비교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개인의 매매 비중이 높고 IT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점은 좀 비슷하다고 짚었고요. 반면에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보다 부동산과 소비의 회복 탄력성이 좀 더 약하다는 점, 그리고 기술 산업과 관련했을 때 정부의 투자가 확대됐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투자에 대해서는 이 개별적인 과창판 종목이 외국인 개인 매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접근이 쉬운 ETF를 권고했는데요. 특히나 AI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로봇과 반도체 그리고 제약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한 ETF로는 먼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이 티커 코드가 371160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X 차이나 로봇 앤 AI 9807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 X 차이나 반도체 3191번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라 액티브 상품까지 함께 제시를 해줬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아니 ETF 상품 수익률이 거의 뭐 종목 차트처럼 그쵸. 쭉 무작위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부럽습니다. 네, 자 ETF 상품에 대한 기업 리포트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본토 시장 내에서 또 잘 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이 중국의 승용차 협회 사무총장이 2030년까지 중국차를 연간 1천만 대 수출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네. 또 오늘 마침 체리 오토라는 자동차 네.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역시나 이 뉴스와 함께 급등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네.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상장을 할 때도 IPO 분위기가 할 때, 있죠. 그쵸. 좋을 때 상장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장하면은 정말 이제 운이 안 좋은 그쵸. 기업이다라고 네. 하면서 사실 증권가에서도 야 저런 기업이 다 있네 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 나왔었는데 네. 오늘 특히나 체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했었을 때 사실 전날에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붐 자체가 일어난 상황에서 또 특히나 자동차 관련된 이런 그 수출 관련돼서 조금 더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힌 시점상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IPO였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좀 5대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과 그다음에 그 전기차 시장을 봐야 그렇죠. 되는데 네. 과거에는 내연기관 관련돼서 중국의 5대 자동차였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상하이 자동차라든지 비슷하게 힘을 겨뤘던 네. 시장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으로 돌아가면서 샤오펑, 샤오미, 비아디의 질주로 인해서 조금 더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첫 출발은 내연기관부터 출발했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로 따지면은 살짝 그런 대우 정도 같은 아. 느낌의 과거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명 같은 경우에도 체리 자동차를 하면서 이제 사명 같은 경우 바뀌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KG 그룹과 그 다음에 지금 독일에 있는 랜드로버라든지 그런 외국계에 있는 기업들과 협작을 하면서 자동차를 좀 출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하이브리드 좀 위주와 전기차 쪽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옛날에 있는 그런 과거 기업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지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성공할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14%에서 25% 가까이 자동차 성장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37% 가까이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홍콩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남향 자금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캐시우드를 포함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유심하게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장한 체리오토 좋은 시기에 상장 잘했네 이런 네. 댓글도 있는데 오늘 상장한 체리오토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에 대한 흐름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재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금값에 대한 과열 경고음으로 코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오늘 원자재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오늘도 국제 유가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되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석유 주유소 2곳을 밤새 공급했고요. 러시아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노보로시스크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 에너지정보청은 주간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이 전주 대비해서 61만 배럴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이 유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금 가격이 차익 시험 물량이 출하되면서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에 대한 과매수 신호가 나타나면서 단기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금 가격의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또 너무 늦게 내리면 노동시장을 약화시킨다면서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구리인데요. 이 구리 가격 역시 장 초반에는 차익 실현의 흐름을 타고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곧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최대 구리 생산 기업인 우르비스사는 미국 내 구리 스크랩 재련 플랜트의 가동을 개시했는데요. 여기서 생산된 구리가 미국 내 수요를 충당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구리 광산 가동 중단의 여파로 이 간밤 구리 가격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세가 다시 한번 연출됐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커피입니다. 이 커피의 가격이 간밤에 무려 5%대 급등하면서 그 전날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까닭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 합의 가능성이 부각되기는 했지만요.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고 ICE 커피 인증 재고도 감소한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ICE 커피 인증 재고는 약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타이트한 공급 우려를 지속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원자재 시장 상황까지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자 중국 시장 여전히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장도 약보합으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요. 그래도 테크 종목들 또 오늘 상장한 자동차 부품주들 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 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의 발전하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말 그대로 반도체 산업을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AI에 대한 거품 논란이 좀 일면서 일부 종목들이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러니까 약간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엄마가 이제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계속 문제집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네. 2014년도, 15년도부터 그때 중국의 제조 2025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중국의 자국산 반도체를 조금 더 70%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는 과정 속에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라든지 미국과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한참 뒤에 후발주자로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많은
특히나 중국이란 그런 큰 내수 시장을 가졌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견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엄마와 아들 이야기 있잖아요. 보게 된다면 보통 엄마가 보통 자식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네. 공부해라 맞아요. 라고 하게 되면은 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공부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든 핸드폰을 몰래 하기 하겠죠.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하는 게 일환이 되어 있습니다. 경험남인가 봐요.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으로 봤었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로 이렇게 올린다 했었을 때 결국에는 많은 미국과 그리고 주요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반도체 국산을 위해서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대신증권에서 중국 반도체 협회 관련된 21년도 자료를 보시게 된다면은 중국은 지금 팹리스 제조, 패키징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포함해서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중국 내 반도체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설계, 팹리스 위주로 상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을 정부 정책을 보게 된다면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풀어줍니다. 그래서 네. 진짜 1000개, 10,000개 기업들이 갑자기 막 돌진하면서 나오는군요. 돌진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여기서부터 1000개 기업까지 축소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100개 기업, 10개 기업 이런 식으로 축소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특히나 이번 7월 달에 있었던 과당 경쟁, 2차 전지 리튬 관련된 맞아요. 배터리들도 그런 것의 일환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해서 점차 줄여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 비중 봤었을 때도 팹리스 위주로 있는데 이 팹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 상황입니다. 화웨이라든지 캠브리콘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듣지만 네. 이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공정이 또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준비를 했던 게 네. 중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네. 정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네. 어떤 종목들 위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투자자들이 우리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저희는 공부 모드로 좀 돌아가 보도록 네, 하죠. 반도체 밸류체인 함께 설명해 네, 주시죠. 항상 네. 제가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이제 차이나 마켓나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이런 이 밸류체인들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팹리스입니다. 칩설계 관련돼서 제조 2025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많은 공을 들였던 그런 칩설계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AI 플러스라고 해서 양회부터 시작돼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중국의 AI 어시스턴트를 70%까지 2027년도까지 끌어올리자라는 정책을 하게 되었다 보니까 그렇죠. 그 관련된 기업으로서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던 게 캠브리콘이라는 종목을 맞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팹리스 관련된 기업 중에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러지고 있고요. 이 MLU 시리즈를 토대로 해서 중국에서 막대한 이런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것이 이 하이강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강 정보기술로 보면은 688041입니다. 투자가 좀 안 돼. 맞습니다. 688만 보게 되면은 캠브리콘도 그렇고 그러게요. 하이강도 그렇고 투자하기가 어려운 게 현재 예. 지금 현주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브리콘과 다르게 이 CPU 기준으로 토대로 해서 중국의 대표 CPU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콘, 하이강 정보기술 이 두 업체가 결국에는 이 팹리스 쪽에서 중국의 굵직한 그런 산업을 담당하는 종목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가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이 688로 시작이 되거나 300으로 시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03986 그래서 우리 외국인이 투자가 가능한 오,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하지만 아쉽게도 이 기업은요. 팹리스 기업이긴 하지만 실제로 다루는 것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낸드 플래시 같은 장비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팹리스에 대한 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팹리스에 대한 밸류체인은 넣긴 넣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유의한 종목으로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팹리스 종목들 함께 봤고요. 이어서 파운드리 종목들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라면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네.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 이렇게 예. 세 가지만 여러분 분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라든지 메모리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영 캐스터 아주 열심히 필기하고 있어요. 네. 그 SMIC 정말 많이 들어봤지 SMIC. 않습니까? 네. 실제로 중국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중국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걸 투자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기승전 SMIC. 아. 이야기 나왔던 이유가요. 예. SMIC가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00981 코드명을 가졌고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상에서는 중국에선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인텔 같은 형식으로 파운드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 SMIC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와 함께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28나노미터 그리고 지금은 28나노미터 공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선 7나노미터까지 수율 자체가 거의 한 40%, 50%까지 끌어올리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금 현재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중국 파운드리가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7%도 안 된 예, 예. 정말 작은 시장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정말 시장 자체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몇 %까지 증가될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 트럼프 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별핍의 역설 같은 거죠.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화홍반도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화홍반도체도 역시나 파운드리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상장명으로는 그 코드명으로는 01347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파운드리 생산 관련해서 SMIC를 조금 더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두 가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IC랑 화학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창신 메모리라는 기업들도 많이 변변치 않게 들었을 텐데요. 이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홍콩 시장에 상장 준비 중이고요. 네. 상장이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SMIC, 화학반도체, 창신 메모리 이 3파전으로 현재 지금 파운드리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MIC가 왕이라고 보면은 화학반도체와 창신 메모리가 살짝 신하 같은 영의정, 좌의정 같은 느낌으로다가 아들 정도 안 그쵸, 되고요? 도와줄 예, 예. 수 있는 이제 아, 그런 그래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좀 종목을 보유하고 싶으시면 기승전 SMIC로 좀 맞습니다.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네. 자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봤는데 마지막 네. 장비 쪽 봐야겠죠. 그 장비 같은 네. 경우나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과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찾아서 그나마 그래서 과창판 지수가 그렇게 올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관련돼서 이런 팹리스라든지 장비 쪽이 포함된 게 과창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드리 쪽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팹리스라든지 장비 쪽 관련돼서는 전부 다 과창판이 있기 때문에 저번 달 기준으로 8월 달 기준으로 과창판이 28%가 지수가 뛰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반도체 설계랑 장비 쪽에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상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기업이 이 하영 캐스터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 북방화창 관련된 북방화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문명이 북방화창이 또 달라요, 너무. 맞습니다. 네. 맨날 이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네. 코드명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예. 002371이라고 네. 해서 이 북방화창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SMIC가 파운드리 1위라면은 북방화창 같은 경우는 장비 1위라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결국에는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 장비 관련해서 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주가가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미있는 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중국 상황 속에서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팹리스랑 파운드리,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이 서로 간의 수익률을 비교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엔비디아와 캠브리콘을 보게 되면은 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캠브리콘 노란 색깔 차트이고요. 이 파란 색깔 차트가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꽤 넘었네요. 맞습니다. 네. YTD 기준 보게 된다면은 최근 이제 8월 달 이후로부터 캠브리콘의 질주 이후로부터는 지금 캠브리콘이 올해 기준 112% 상승 중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요.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31% 정도. 해당 그래프가 수익률 차트인 거죠. 맞습니다. 네. 수익률 차트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렇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쪽 측면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파운드리가 SMIC가 대장이었다면은 인텔은 미국에서 이뤄주는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렇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파운드리 업체 자체가 전부 다 전반적인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MIC가 올해 기준 164%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현재 55% 정도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적인 측면을 보게 될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램리서치 관련돼서 밀어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반도체를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두 친구가 굉장히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은 파운드리 쪽 관련해서 TSMC라든지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 SMIC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팹리스 쪽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전반적인 상승 속도가 많이 나온다는 점. 네. 장비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나라랑 지금 현재 대만, 그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쪽에서는 장비 속도 자체가 상승 속도는 시장의 지수와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지금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 반도체 쪽 관련된 팹리스, 파운드리, 장비 쪽 관련해서 서로가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네요.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에 투자했을 때는 과창판 지수라든지 그리고 아까 그 ETF 관련된 설명들을 해줬을 때 과창판 지수라든지 그런 ETF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간접 투자를 하시거나 직접 투자를 하실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파운드리 쪽만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좀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시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고 아,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좀 다시 보기 하면서 정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약간 좀 불안한 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 해피하시겠지만 네. 사실 저는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올해가 2025년도지 않습니까? 5년이죠. 사실 네. 지금 중국의 주식들이 언제부터 각광을 받고 언제부터 상승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된다면은 딱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아, 얼마 안 작년 됐네요. 이맘때 예. 기준으로 시장에서 924 정책을 토대로 해서 예, 예.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하겠다 해서 지수가 한 번 더 급등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신국 구조 정책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중국은 2027년도까지 주식을 토대로 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급등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한다 했을 때는 내가 고가에 사지만 않으면은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시야를 봤었을 때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형식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관련해서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2020년도 코로나보다 아직도 낮은 상태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중국 증시가 바닥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도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네. 우리들이 지금 신규적으로 알리바바가 15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고가 아니야?라고 맞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있었던 알리바바 관련된 ETF나 펀드를 들어선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마이너스 20%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고. 지금 봤을 때 가격이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매일매일 일봉만 보면은 좀 비싸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직도 저렴하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장기를 혹시 몇 년 정도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는 네. 오히려 지금의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만들었던 것은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트럼프가 아. 달러 약세를 예.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중국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굵직한 그 큰 흐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큰 흐름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의 임기 동안까지는 트럼프가 레임덕 되기 전까지는 네.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현재 지금 대등하게 가면 중국과 현재 지금 경쟁을 하면서 자국에 대한 부족한 에너지들을 확충하고 자국에 대한 그런 리튬이라든지 그런 히토류 관련된 것들도 확충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결핍의 역설을 토대로 한 투자 자체가 현재 지금 트렌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은 미국에 대한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보다는 중국에 AI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좀 투자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는 AI 그리고 미국에는 에너지 쪽으로 네. 투자를 해보시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싶으시다면 트럼프의 임기 동안 네. 트럼프가 올해 1월에 임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쭉 정리해봤고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잘 정리를 해주신 만큼 오늘 투자 포인트로 종목들 잘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날로 발전하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기업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 또 오늘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유비테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일단 특징주와 함께 유비테크도 함께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전장 우리 중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현재 흐름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심천 창업한 지수가 3년 만에 3,2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화권 증시 함께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보다는 그래도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중화권 증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 3,860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선전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항생지수는 이런 중화권 본토지수와 다르게 계속해서 고선을 변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상해지수 내에서는요. 폭스콘이 0.9%대 상승세를 보이긴 하지만 대형주들의 혼조세가 돋보이는 만큼 오늘 장에서는 특정 종목에만 매수세가 쏠리는 걸로 풀이되고 있고요. 항생지수 역시도 계속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가운데 알리바바의 상승세는 1%대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특징 종목이었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1.9%, 2%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이 가운데서 0.5%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내에서는요, 니케이 지수가 0.2%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합권까지 빨간불을 켜지는 못했지만 보합권까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반도체주들이 그래도 상승 전환하거나 하락폭을 줄여줬고요.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조선기자재단에서 시세를 내주면서 3,470선 공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필리핀에선 0.1%대 하락, 각권지수 역시도 0.2% 하락한 26,1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오전 시장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혼조세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무게를 좀 돌려세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 가격, 구리 가격 급등과 함께 금속주들 여전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항서제약의 라이선스 계약과 함께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유비테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보시고 매수하셨대요. 네. 근데 유니트리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남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수익이 좀 나셔서 네. 지금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지금 중국 시장을 봤었을 때 네. 대부분 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게 되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수익이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 좀 트레이딩하면서 좀 거래량을 좀 많이 돌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을 좀 조언을 네. 드리자면은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매매를 많이 빈번하게 하면 사실 손해 볼 수밖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많은가요? 수수료가 네. 보통의 증권사들은 지금 현재 해외 주식 무료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에는 미국 주식 우대를 하기 그쵸.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것을 많이 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 정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조금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이제 지금 유효한 전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5.82% 정도 와, 가까이 오늘 급등하네요. 상승을 하고 예.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결국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관련된 부품주, 관절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 부품주라든지 혹은 액추에이션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완성형 업체들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테슬라도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비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5.82% 상승하고 있고,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예. 현재 지금 띄워놓은 상황인데 네.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143.7 정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유비테크 상황입니다. 차트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 유비테크도 길게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부터 이제 아.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만한데요?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딱 그 느낌 나오지 월봉인가요? 않습니까? 네, 이게 월봉인가요? 우리가 맞습니다. 네. 일봉으로 보게 될 경우 아, 맞아요. 야 저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는 언제 조정 줄려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 길게 보게 되면은 저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안위를 네. 가지게 되면서 예. 지금이라도 좀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래서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월봉으로.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서는 그 제가 이 로봇 관련돼서 휴머노이드 말씀드렸을 때 이 로보센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맞아요. 적이 네. 있습니다. 헛사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라이다를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라이다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4.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완성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로보센스
코드명으로는 00020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더 유심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유비테크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유니티를 상장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 이 네. 부분도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유니트리를 상장했었을 때 네. 우리가 유니트리가 실제로 홍콩에 상장되기보다는 우리가 과창판이나 이쪽에서 상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조금 더 체크해 봐야겠지만 제가 잠깐 말했던 게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유니트리가 상장되었었을 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외국인 투자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장하게 될 경우 보통에는 ETF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관련된 최근에 우리나라도 코덱스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가 있지 않습니까? 그 ETF도 유니트를 상장하게 되면은 유니테크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금 자체가 그쵸. 더욱더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에는 우리가 이런 종목이 상승했을 때 재료 소멸이라고 부르겠지만 재료 소멸보다는 오히려 다 같이 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장에 대한 캐파가 올라간다라고 여러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트리가요 과창판의 상장을 준비하고 네, 있는 걸로 맞습니다. 네. 나오네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유비테크까지 한번 점검해봤고 마지막 특징도 더 짤막하게 볼까요? 네, 특징주 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센스타임 이 관련된 이 네. 기업이 현재 지금 거래량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헛사이를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헛사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ADR 시장에서도 워낙 급하게 상장했고 상승을 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도 야, 헛사이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헛사이 같은 경우는 지금 ADR 시장에서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월봉인가요? 이제 24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월봉인가요? 월봉입니다. 월봉. 네, 월봉 기준 봤을 월봉상으로도 때 많이 올랐네요. 엄청 네.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러게요. 이게 지금 자율주행 라이다 시장에서 글로벌 1위인 업체이지만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왜 안 가라는 식의 시장의 의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같은 라이다 업체인데 지금 이제서야 월봉 기준으로 33% 오른 상태입니다. 진짜 큰 틀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저렴한 편이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로보센스가 헛사이도 올라갔네. 헛사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정말 얼른 올라타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함께 듭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까지 모두 점검해 봤고요. 자, 이제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이 과창판에 상장되어 있는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ETF 상품 중에서도 과창판 테마와 관련한 상품들이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성형 상품을 제외하고는 에이스의 중국 과창판 스타 50 상품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으로 타이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와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상품도 오늘 시장에서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성 종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상품이요. 한 주간 수익률이 무려 9%대에 달하고 있고요. 1년 수익률로는 69%대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앞서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하이광 정보통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MIC도 10%대 비중 그리고 캠브리콘도 마찬가지로 1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몽타주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AMEC 등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 베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심원미전자로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설계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까지도 3%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타이거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수익률이 5%대 그리고 1년 수익률로는 35%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바이두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이렇게 T10 종목들이 높은 비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아이플라이테크라고 이 AI 교육 관련된 종목도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이야기해 주셨던 센스타임도 8%대 비중이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중국 테크 종목들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ETF 상품들 수익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ETF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차이나마켓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